그 다음에요. 어, 그 빌렘 플루스 아까 말한 그 빌렘 플루서가 말하는 그 어, 그 그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특히 그 강조했던 것은 어, 원격 소통 사회, 원격 소통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하려면은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주체, 무슨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뭐, 우리 인간만은 아니겠죠. 다른 동물들도 미디어를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생활을 하려면은 미디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죠, 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미디어도 말하자면 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미디어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 플루서는 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그 중시했어요. 그래서 어, 그 뭐 플루스를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 그 당시라는 것은 이제 현대 특히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에 인간의 그 실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실존 철학이나 뭐 실존주의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르트르나 까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문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르트르는 뭐 실존 철학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니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데거, 야스퍼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존이다라는 말이에요. 실존.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은 엑시스텐티아. 그래서 그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뭐 그냥 존재하는 게 있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우리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잘 깨달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 게 이제 엑시스텐치아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엑시스텐치아, 즉 실존이다,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센치아라는 것은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물의 본질, 인간이 아닌 사물의 본질 이런 것을 에센치아라고 하는데, 엑시스텐치아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엑시스텐치아라는 말은 엑시스티얼의 X라는 게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 엑시스티얼의 엑시스텐츠, 인간의 어떤 그 진실한 존재 방식, 아까 얘기했죠. 실존 이런 것이 바로 엑시스텐치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자인춤 토데라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러면은
인간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죽잖아요. 식물도 죽고요. 그렇지만은 왜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했느냐?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저 같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훨씬 더 리얼하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늘 하나의 고통처럼 하나의 걱정거리처럼 은근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을 몇 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가서 이제 만나 뵀는데 이런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데요. 뭐 유신론적인 실존 철학자의 대표자라고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병에 걸려서 죽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실존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야스펄스, 그 야스펄스라는 사람은 이제 한계 상황을 얘기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존재다.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항상 만족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에 들어와서 그 한계를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이제 그 인간 실존이 사물의 본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는 보통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유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는 누구냐? 물론 야스퍼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니체는 신을 부정을 해요. 기독교 문화 자체를 부정을 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신을 부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그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셀. 그 마르셀은 이제 신을 긍정을 하고, 만남과 희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플루서, 이 플루서라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의 어떤 자신의 운명을 잠시 있거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인과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하나의 서론적인 거고, 원래는 미디어가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은 원래 자기의 운명, 즉 죽는다 하는 그런 운명을 말하자면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운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암덩어리처럼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잠시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 보니까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이제 동병상린 해서 이제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이제 위로가 되죠. 내가 어떤 굉장히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병상린 뭔가 좀 고통이 완화되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미디어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미디어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디어는 세 단계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듯이 그 뭡니까? 이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이나 뭐 라스크 벽화 이게 그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이나 뭐 라스크 벽화, 프랑스에 있는 라스크 벽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하나의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그림을 보게 될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일종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미디어라는 것은 소통, 만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4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그림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슴을 여기 이제 그렸는데요. 이 사슴을, 여기다 그릴 때는 이제 입체적인 건데 평면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어떤 사실적인 세계를 2차원으로 전환한다. 이 전환을 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그래요. 추상. 추상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걸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런 추상하는 능력을 추상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원래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므로써 어떤 거기에 상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법적인 어떤 상징이 들어가서 그 상징은 원인과 결과가 역전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림에 어떤 그 닭을 그렸다, 닭을 그렸다, 닭이 꽃기호 하고 울죠.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이 뜬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그림에 그려놨다면은 이것이 태양이 떠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태양이 먼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우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되면은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면은 닭이 우니까 태양이 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내는데 어떤 원인과 결과 이것이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이 마력이에요. 마력. 그림의 마력. 그래서 그런 마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를 했죠. 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악용도 되고, 중국에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것을 이제 거북의 등딱지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이제 그 금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걸 보고서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미디어 특히 그림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그림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그런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뭘까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횡포를 그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까 해서 그림을 그 요소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요소로 나눠서 그걸 기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일렬로 쭉 배열을 하죠. 쭉 배열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텍스트 혹은 문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그 의미 단위로 배열한 텍스트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술적인 사고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마술적인 그 어떤 원한적인 동그랗게 이렇게 돌고 도는 영겁획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돌고 도는 그런 환상적이고 마법적인 마술적인 그런 사고라면은 텍스트라는 것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직선적으로 사고하는 이 텍스트가 텍스트 문화가 극에 달한 것이 근대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의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하는 거죠. 텍스트 시대, 문자 시대.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관 이거를 대표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태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직선적인 역사관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발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근대 말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텍스트가 엄청나게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져 가지고 그 텍스트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전집이 뭐 서가가 하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텍스트까지 하면은 도저히 인간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디어 문화가 말하자면 극에 달해서 그것이 이제 종말에 도달했다 하는 거죠.